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해도 대화, 하면 안 돼. 뭘 해도 되냐고요? 음흉한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예술의 경우는 어떨까요? 해악과 풍자. 그런데 이 경계를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대한미디어 그룹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새로운 프로그램, 이름하여 염살롱. 오늘부터 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인터넷 방송 오마이TV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생생히 중계해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종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후원 독자 모임인 10만인 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벌, 법조인, 의사, 교수, 정치인.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 늘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죠. 이제 진짜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 마련한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건달, 택배 아저씨, 미용사 등 95%의 우리 이웃들이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말합니다.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염살롱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염홍철 전 대전시장하고 관련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염씨는 그분만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얼마 전에 KBS에서 파일럿으로 론칭된 프로그램 중에서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은 제목의 책이 있죠. 염상섭이라는 작가분이요. 염정아 씨, 그 배우 그분도 계시고 예전에 야구선수 염종석 씨도 있고 그 염살롱 대전 광역시장 전 시장 염홍철 씨와는 무관합니다. 그럼 왜 염살롱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정해졌냐면요. 이분 때문이죠. 우리 프로그램의 존망을 책임지실 분, 대중음악 전문가, 자칭 이글루스 파워 블로거라고 하시는 염대영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염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제가 그 염마담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이 극구 그 호칭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성 관련 호칭에서 민감해서 뭐 자체 검열을 한다나 어쩌다나. 근데 원래 마담은요, 결혼한 여성에 대한 극존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뭘 자체 검열한다는 건지. 그래도 조금 요즘 너무 그런 사건 사고가 많아서 어떤 사건 사고?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결정적으로 상의했는데 네. 마담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표현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뭐 그런 그 자체 검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동의합니다.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그 룸사롱 하면 마담 이게 떠오르니까 예. 뭐 영화 그 뭐죠? 타짜? 나 이다 나온 여자야 하는 정마담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근데 마담 염 하면은 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연마담 하면 왠지 이제 술집 같은 분위기가 나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마담 하려고요 그냥 원래 마담이 바지 사장이니까 뭐 이 프로그램은 우리 염살롱이니까 염 그 실장님이 우리 감사합니다. 그쵸 우리 보통 그런 업소 가면은 마담은 바지 사장이고 실제 이제 실장님 더 높으신 분 계시니까 염 실장님 제가 오늘부터 그렇게 부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염정 실장님 이제 어떤 얘기하려고 이 방송 만들자고 한번 해보신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아는 게임이다라는 팟빵에서 좀 아는 것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것입니다에서 네. 대중음악 얘기를 좀 하기로 나눴었는데 그 대중음악이 대중문화에 속하는데 사실 대중문화라는 거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를 가졌던 하나의 매체,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점 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 헤게모니 이런 말로 하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걸 또 대표하는 게 대중음악이었고 대중음악은 친근하잖아요. 네. 이 대중음악을 가지고 뭐 저희가 지금 문화 전반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음악의 비유 혹은 음악을 보고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또 대중음악, 대중문화에 소비자로 참여하지만 또 생산자들로 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팟빵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생산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대중음악을 좀 예시로 들어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 의도는 아주 좋아요. 저도 처음에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좋았는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예,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우리 네. 재밌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그쵸?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네, 오늘 한번 재밌게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염실장과 함께 염살롱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중음악과 금지곡인데요. 왜 이 주제를 고르셨는지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시대가 시대라 보니까 요런 좀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 최근에 그 광화문에서 지금 가수들이 나와서 집회 현장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승환 씨도 나왔었고, 네. 그리고 또 전인권 씨, 예. 이은미 씨, 네네네네. 그렇죠. 네네. 얼마 전엔 또 양희은 씨도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네, 양희은 씨가 3개의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가 상록수, 상록수, 그다음에 아침 이슬, 아침 이슬,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근데 이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시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다들 금지곡이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이 금지곡이 상징성을 가지고 되풀이되는 게 저는 조금 희한했고 아이러니하다. 근데 또 많은 대중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같이 따라 부르고 와, 좀 묘한 장면이 연출된다. 그리고 전인권 씨 같은 경우에는 애국가도 불렀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저는 이런 게 어찌 보면 다른 한 축에서는 뭐 애국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다른 한 축에서는 또 하나의 저항. 그게 더 나아가서 이게 정말로 나라 사랑일 수도 있고 시민으로서의 뭐 양심적인 행동 이런 식으로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실제 가수 이름들까지 이제 말씀하셨고,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그 아름다운 강산? 예. 그 노래가 신중현 그 씨 노래였다고 하더라고요. 신대철 씨의 예. 아버지셨고, 네. 그것도 이제 금지곡이었다고. 근데 뭐 최근에 이선희 씨에 의해서 리메이크되고 되게 많이 불렸잖아요. 그쵸? 예. 사실 그 노래가 금지곡이라는 근거는 없는데 그게 금지곡이었대요. 그게 신중현이란 작가의 모든 노래는 다 금지곡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유가 이제 굳이 유출하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달려가자 저 광야로 뭐 이 부분 때문에 금지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이제 신대철 씨가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광야로 달려가면은 그 금지가 되는 거라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단 이제 말씀드릴 텐데 네네. 이제 뭐 마음에 안 들면 금지를 시킨 거죠. 사실 논의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당시에 정권 차원에서 신중현 씨한테 정권 찬양에 관련된 노래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몇 차례 거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를 만드는 족족 금지가 당해서, 그래서 신중현 씨는 그랬대요. 그러면 내가 정권은 찬양은 못해도 우리나라 이 아름다운 강산은 한번 찬양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해서 노래를 만들었더니 그것도 금지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어떤 얘기부터 꺼내시 보실 거예요? 광장에서 불리는 노래들의 좀 의미 중에 네. 양희은 씨가 부른 세 가지 노래 제가 좀 아까 좀 아이러니라고 네네네. 했고 네네. 아버지 시대 때 금지됐던 게 딸의 시대에서 다시 음. 한번 불리고 있는데 음. 이 노래들의 좀 상징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음. 싶은데 그러자면은 박정희 시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세 분의 가수를 얘기하셨는데 뭐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분이 양희은 씨였어요. 양희은 씨의 상록수 그리고 아침 이슬 뭐 이런 노래들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아침 이슬 하면 제일 유명한 운동가 중에 하나라고도 인식을 해요. 네. 그리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록수 때문에 뭐 이렇게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어필을 했었고. 일단 아침 이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71년도에 발표됐는데 네. 그해 정부에서 준 아름다운 가사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전 가요였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네네네.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게 김민기 씨가 그렇죠. 불렀을 때죠. 네네. 제일 처음에 녹음했던 건 양희은 씨였고 그다음에 음. 이제 김민기 씨가 같은 해에 다시 한번 부르죠. 아. 정부에서 아름다운 가사상을 줄 정도로 이게 정부에서도 이게 예쁜 노래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금지가 됐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 많이 불리니까 금지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200여 곡이 넘는 노래가 1975년도 기점으로 해서 모두 금지가 되는데 네네. 다들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까 잠깐 네. 이유 얘기했었잖아요. 아름다운 네네. 가사 같은 경우에도 그 혹시 아침 이슬 금지 이유 아십니까? 뭐 글쎄요. 뭐 참이슬도 아니고. 예, 네. 예. 유일하게 금지 사유가 없습니다. 이 아침 노래는. 이슬은 네. 공백입니다. 뭐 뭐 퇴폐, 뭐 창법 저속, 어떤 네. 이유 모든 이유가 있는데 노래 한 네. 소절은 있는데 유일하게 이유가 없는 노래. 집회에서 많이 불렸다는 이유라고 추정되는. 그렇죠. 그럼 집회에서 애국가 부르면 애국가도 금지하겠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이제 양희은 씨가 행복의 나라를 불렀는데 이건 한대수 씨 노래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한대수와 김민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네. 이분들이 말하자면 해방 이후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네네. 이제 한글 세대라고 소위 부르죠. 네네.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았고 네. 우리말로 공부했던 사람들 이분들이 4.19를 거쳐서 청년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문화를 아무래도 많이 접하게 됐는데 네. 그 문법이 포크 음악이었어요. 포크 네. 음악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기타 치면서 노래를 만들잖아요. 네. 제가 영어 선생이라 frog. 예. 예, fuck. 아니 fog은 욕이고. 그래서 네네. 만든 이제 문법으로 삼아서 나왔던 게 포크 음악이었는데 네네. 그 한대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뭐냐면은 그전 포크 가수들은 당시에 남의 노래를 불렀어요. 번안곡 이른바 그렇죠. 뭐 조영남 씨가 제일 대표적인 그렇죠. 가수 중에 하나였죠. 예, 윤영수 네. 씨도 그랬고. 네네. 근데 한대수 씨가 자기 노래를 불러요. 이제 행복의 나라로 물 좀 직접 주세요. 작곡해서? 예, 직접 작사하고. 근데 당대 그 당시에 포크 가수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김민기마저도 한대수가 노래를 만드는구나.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포크 음악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 한대수라는 분에 대한 어떤 질투예요? 아니면은 뭐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동기부여인 거예요? 저 사람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동기부여가 됐다? 그렇죠. 네네. 왜냐면 한대수 창법이 되게 예쁘진 않아요. 네. 그렇다고 운율이 가장 아름답진 않은데 네. 그래도 저렇게 자기 표현을 저런 거친 목소리로 할 수 있구나. 음. 이제 힘을 얻는 거죠. 네네. 뭐 이제 좀 저런 분도 하는데 우리도 왜 못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김민기나 그러니까 마치 정진호가 이런 방송하는데 염실정이라고 왜 못해? 그래가지고 딱 하자고 한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거죠. 네네. 이따 봅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네. 김민기 뭐 송상식 이런 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게 자기 얘기잖아요. 네. 자기 행복의 나라로 갈 때야 나 아침 이슬 뭐 긴밤 지새고 일어났더니 뭐 어쩌저쩌고 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정권 비판도 아니고 그냥 자기 얘기일 뿐이거든요. 서정적인 느낌도 그렇죠. 나고. 근데 박정희 시대는 이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 노래를 하니까. 정권 노래를 해야 되는데. 자기 노래를 한다라는 건 자의식 있다는 거고 자의식 있다라는 거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권에서 혹은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아니잖아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일감이 있어 그렇죠. 집단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음. 박정희 시대 때 꿈꿨던 게 병영 체제였잖아요. 네네. 내가 하면 다 따라와. 네. 근데 이 가수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자기가 만들어서 부른단 말이에요. 네. 정권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포크하고 락 아까 신중현 씨 얘기했는데 네. 이 두 장르에 있는 가수들이 직접 거의 자기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을 다 이제 금지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 작곡가들, 트로트 이런 것들 네. 말하자면 그냥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일상을. 내 노래가 아니라 남이 만들어준 노래. 네네. 정권에도 굉장히 편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싱어송라이터를 규제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전문 작곡 작사가들이 만든 거를 가수는 그냥 부르기만 해라.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외국의 영향 아래 있었잖아요. 일본, 미국 이런 영향. 그랬죠. 이게 이제 그 자생적인 문화, 토착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외국 문물하고 겹치면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네. 나을만 했는데 이게 막힌 거죠. 조용필 이전까지.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75년 이후에 자기 노래를 만드는 가수는 총상식 단 한 명을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송창식 씨 한 네. 번 빼놓고는 단 한 명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고받고 얘기하고 싸우고 내 얘기하다 보면 이게 발전되고 좀 경쟁도 하고 이러는데 네. 어디에서 학교 선생님이 혹은 시키는 대로 A, B, C, D 요걸로만 해 하면 여기에서 어떤 창의성이 나오고 어떤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를 말살한 거죠. 말하자면 정신을 죽인 거죠. 제가 아무래도 이게 우리 대중음악 일제 이후에 두 번째 학살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네. 이게 정말 못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금지됐던 노래들이 87년대 비록 해금은 되지만 네네. 그 이후에 많은 운동권에서 불리고 있지만 전 이게 이제 옛날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집회 현장에서 좀 신나는 노래, 물론 이제 소수들은 이걸 불렀지만 근데 정말 많은 인원 100만 명, 2만 명의 시민들이 나왔는데 그 현장에서 이런 노래가 들리는 걸 보면서 여전히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박정희 시대에 연장선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재밌는 노래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노래를 가사를 바꿔서 부를 수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로부터 지금 한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러한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아 씁쓸하시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그 1975년 이후에는 그 이른바 송창식이라는 가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기 노래를 만드는 분이 전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실제로 자기 노래를 냈다가 이렇게 금지당한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나의 조국 나의 조국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노래 기억하시나요? 정말로 그럼요. 정필님 새벽동에 기억나시죠? 울렸네. 예. 네. 기억하시죠? 뭐 조국 찬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저희 동방의 아름다운 예, 대한민국 나의 예. 조국. 그거는 이제 제 하여튼 그런 네네. 노래들이 있었는데 새마을 노래 뭐 잘 살아보세. 울렸네. 예, 기억나시죠? 잘 살아보세. 제가 보기에는 네. 70년대 최고의 히트곡은 애국가 다음으로 이 노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에서 틀었잖아요. 아침에 틀고 저녁에 그렇죠. 틀고 오늘은 점심에 틀고. 연탄 재수가 일입니다. 그 네네네, 쓰레기 이런 찾으러 갈 때. 식으로. 네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소위 건전 가요죠. 정부에서 네. 국책으로 개몽송.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뭐 그러면서 건전 가요 대회하고 네. 박정희 시대 때 이거 그리고 다 만들어요. 구 단위까지 해서 동네마다 합창단을 조직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거든요. 이제 노래를 선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이미 네. 일본에서 했던 정책을 박정희 대통령이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써먹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되풀이되는 장면은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더 보여줘요. 어떤 식으로요? 최근에 지금 창조경제센터, 문화융성원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아, 네네. 창조혁신센터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요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문화로 이제 대중을 지배하는 거죠. 국가 이데올기를 주입하고 이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75년 기점에서 이제 금지곡들을 많이 네. 내는데 제가 몇 개 적어왔습니다. 이게 참 아까 이 이유가 없는 게 아침 이슬은 없었는데 네. 송창식의 왜 불러도 금지곡이 됐는데 아, 왜 불러? 그거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 금지 이유 제가 아시겠어요? 반말해서? 맞습니다. 아, 딩동댕. 역시 정크님 대단하십니다. 네네. 아, 이제 그쪽으로 사고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70년대 한국 포크송 네. 최고로 히트를 시켰던 이장희의 그 건너 기억나시죠? 네네. 그 건너 그건 너, 바로 너. 맞습니다. 우리야. 네. 잘하시네요. 이거 또 금지 이유 혹시 그것도 반말인가요? 요거는 예.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해서 아. 조영남의 불 꺼진 창 같은 경우에는 네. 창에 불이 꺼졌다는 이유로 또 금지가 됐습니다. 아, 음흉한 상상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불 꺼놓고 모의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70년대 대표적인 정말 최고의 가수 중에 하나였던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이게 이제 신승현 씨가 만들었죠. 거짓말이야. 예. 네. 이거 금지 이유가 네. 창법 저속입니다.
노래를 못한다라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속되게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관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화 있어요 예전에 그때 예. 그 사람들이라는 네네. 박정희 대통령 그 궁정동 안가 사건을 네네. 영화했던 거죠. 그게 뭐 이제 박지만 씨에 의해 가지고 뭐 상영 금지 가처분 이런 것도 막 소송이 있고 보셨죠? 네, 임상수 감독이 만들었던 거기에서 그 영화 보면은 거기 나왔던 이제 그 여대생 역할로 여대생이 거기서는 아니었어요, 그죠? 뭐 그렇죠. 접대하는 그 배우가 이 거짓말이라는 노래 불렀거든요. 그 영화에서 예를 들어서 궁정동 안가에서 예.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은 들었죠. 이미자 씨, 동백아 씨 같은 경우도 금지했지만 청와대 가서 부르거든요.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미자 씨 자서전 보면은 네. 내 노래를 정부에서 금지한 게 아니라 라이벌이었던 레코드 회사에서 음해를 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이건 자료에는 나와 있으니까 음. 기록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속해서. 네. 뭐 네. 배우가 부른 영시의 이별은 영시의 이별하면 통행금지 위반이라서 아, 현행법 위반? 그렇죠. 가장 좀 재밌는 이유가 있는데 네.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 김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키다리 미스터 김. 네. 네.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네. 이 노래 금지 이유가 정말 재밌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 맞추시면 제가 네. 오늘 전적 쏘겠습니다. 아, 키다리 미스터 김. 네. 키다리 미스터 김. 뭐 금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지 이유가 뭐 외모 갖고 얘기해서 그런가? 이거를 우리 네. 박정희 대통령 한번 키가 연결시키면 어떨까? 작으니까 본인은 맞습니다. 저녁 사세요? 우리 네. 박정희 대통령이 네네. 키가 작은데 네. 그럼 국가원 수가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이래서 금지를 시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네. 200개가 넘는 노래들을 금지시켰는데 거의 대부분 싱어송라이터 혹은 곡을 잘 만들었던 작곡가들의 네네. 노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웃기네요. 그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이렇게 금지가 당했으니. 그런데 최근 보면은 웃기다고 우리가 이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안 그래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자신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좀 이제 오늘 우리 염 실장님하고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옛 기억을 좀 떠올려갖고 조사해 본 게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얼마큼 거시기한지. 혹시 환생경제란 연극 아세요? 모릅니다. 환생경제란 연극이 있어요.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주인공 이름이 노가리예요. 무능한 가장입니다. 그 노가리의 둘째 아들이 이름이 경제예요. 예, 근데 경제를 노가리가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해하셨죠? 어떤 건지? 네네네. 네, 거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동네 이제 부녀회장이 노가리를 이제 모욕을 줍니다. 야유 저 육실얼 놈 인사를 해도 욕을 하는 저 뭐 저런 개 잡놈이 다 있어? 그러니까 노가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쯤 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녀회장이 사내로 태어났으면 불알값을 해야지.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 이 연극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예, 그 환생경제라는 연극이에요. 거기에 예. 이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저승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둘째 아들 경제를 환생시켜 줄 테니까 대신 노가리의 목숨을 3년 뒤에 가져가야겠다. 뭐 이런 대사도 있고 거기 이제 번데기 역할도 있거든요. 나는 전통의 사진에다가 소변만 봤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민주투사가 돼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자, 이 연극이 노가리가 누구가 연상되는지 아시겠죠? 예. 어떤 분이? 예. 네, 그 배역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배우가? 모르겠습니다. 주호영입니다. 주호영 씨겠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번영회장이 나와요. 그 네. 역할은 송영선. 번영회장이 송영선, 부녀회장은 박순자. 그 노가리 부인이 이름이 근애예요. 그 역할 배역은 이혜훈. 오늘 청문회 지금 하시고 계시죠? 네. 저승사자 역할은 주성영. 네. 그리고 번데기는 정두원. 네, 이게 국회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풍자 연극을 한 거였고요. 이 당시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직접 직관을 하시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기억납니다. 그런 연극이 있었었어요. 네네네. 가게덕을 다 때려부시고 그뿐이냐? 애가 아파도 돈 있어야 병원을 데려가지. 아이고 육실할 놈. 인상돼도 욕을 하니 뭐 이런 개 참놈이 다 있어.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야! 사회로 태어났으면 불알까지 해야지. 뭐가 잘났다고 마누라 친구들 데까지 난리가 난리야. 그러니까 육실할 놈. 친구까지 지랄. 죽일놈 같은 년.
그거나 떼달라고 해. 그거? 그래, 그 거시기. 그래, 그놈은 그 시기 벌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경주집 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수도 저 이사 나가자고 지금 그러니까 경주에 듣고 나서 말만 막혀 죽었는데 엄마 불쌍하지 않아? 난 전두환 때 술에 취해서 선거 벽부에다가 오줌을 싸다가 걸려서 그것도 전두환 얼굴에다 척척으로 쌌지. 그러다가 뭐 민주투사 된 거지 뭐. 문제를 살려주는 대신 내게 남편 데려가면 안 되겠어. 뭐라고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오늘 우리 저 지독한 영감이 큰 결심하셨어. 아줌마가 하도 매달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 간절하게 애원하니 죽은 경제는 살려주고 대신 당신 남편 데려가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연기하라는 것이야. 표현의 자유라고 했죠.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이제 어떤 풍자 사진 하나를 이제 링크를 걸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 전도연 씨 나왔던 해피엔드란 영화 혹시 아세요? 그 네, 압니다. 바람피는 최민식 배우 남편이 최민식이고 예, 그다음에 예. 주진모 씨인가 그분하고 그거 이제 얼굴 싹 바꿔가지고 뭐 제목이 그때 뭐였더라 해피 에라인가 뭐 해갖고 이제 전도연 씨 얼굴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대표 얼굴로 이제 바꿔놓은 것 같고 뭐 야당 대표 모욕했다고 엄청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표현의 자유 이제 그 시절 당시에 예. 만약에 지금에 와서 뭐 이제 뭐 그런 주사 맞은 것도 사생활이라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그렇죠? 네. 좀 씁쓸한 생각이 동시에 들어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려봤어요. 아, 그래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런 좀 오늘날 생각하면은 참 웃지 못할 이유로 금지곡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등장을 했어요. 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 근데 그때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80년대 이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전두환 정권이. 네네. 근데 이제 이 문화 정책이라는 거를 여기서 발표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70년대 연장선입니다. 근데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전에는 무조건 금지했어요. 네. 무조건. 그런데 80년대는 우리 정권한테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놔둬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라든지 미술 쪽은 문학 쪽은 검열이 심했지만 대중음악은 네. 사랑 노래 무슨 내 노래 여기까지는 허락이 돼요. 그때 뭐 3S 정책이 흔히 말하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쵸 좀 약간 이제 진짜 이렇게 향락 비스무리한 그렇죠. 그런 대중문화들은 많이 그렇죠. 권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시각을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의 창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 자유, 네. 최소한의 자유가 이제 마련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근 6년, 7년 동안 막혀 있다가 뚫리니까 네. 이 당시에 그래서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많이 나왔고 기라성은 일본 표현이고요. 네, 기라성이 우리말로 한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샛별입니다. 샛별. 샛별 같은 가수들이 많이 출연을 합니다. 예. 네네. 계속 말씀 주시죠. 제가 뭐 죄송합니다. 말씀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용필로 이제 대표가 되는데 네. 조용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판을 80년대 내내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너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노래는 하나도 안 부르고 민주화도 됐고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네. 너 그냥 텔레비전 나와서 노래만 부르지 않았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사실.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대마초인가 뭐 그것 때문에 한번 예. 뭐 곤혹을 치렀는데 그것도 무슨 음모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어렴풋이 기억에. 그 그리고 뭐 돌아요 부산항이 같은 경우는 친일 노래 아니냐 일본 사람들 떠났기 때문에 다시 부산으로 와달라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쵸? 팩트는 네. 조용필 씨가 뜨잖아요 70년대 중반에 네네. 이게 이제 돌아요 부산항이 뜨는데 네. 그때 이제 대마초를 그 전에 좀 몇 번 먹었는데 네. 옆에 있던 모 가수가 네. 혹은 모 어떤 사람이 네. 질투 때문에 찔렀어요? 신고를 해요. 예.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네. 고문을 당합니다. 물고문을. 이거는 실제로 그 조용필 씨가 인터뷰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때 이후로 이분이 정치적인 발언을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80년대 뭐 조용필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나오기 이전까지 네. 정치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 노차싸?
네. 음. 87년도, 네네. 84년도에 물론 나오긴 나오지만 87년도, 88년도에 알려지니까요. 네. 거의 없었는데 조용필이 과연 정치적인 노래를 부르지 않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81년도에 그 생명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생명. 네, 생명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가사가. 네. 근데 이제 생명하면 뭐 느껴지지 않나요? 생명. 글쎄요. 바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바다. 네. 네. 네, 알고 봤더니 요게 이제 전순옥 씨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네.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을 네. 은유한 거다. 조용필 씨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87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1987이라는 노래를 또 발표해서 네. 이른바 서울의 봄. 네네. 네.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은유를 하죠. 음. 이제 말하자면 80년대 이제 조용필 사례를 봤을 때 네. 은유 정도의 노래들은 있지만 직접적인 노래는 대놓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없다. 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전윤건 씨가 얼마 전에 광장에 나와서 노래 불렀지만 네. 그 들국화 1집 보면은 굉장히 나를 찾는 노래 네. 혹은 뭐 뭐랄까 이제 우리 이제 고민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생각하는 것도 좀 예쁘잖아요. 노래가 어떤 건 세지만 네. 그런 노래들이 주류를 잃었고 음. 조용필 대표성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어쨌든 전두환 정권에서 유화 정책으로 니네가 위협적이지만 않으면 우리도 니네 놀게 해줄게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상작은 하게 되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50 시절이죠. 제 그때 어렸을 때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 기억나요. 대한민국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대표적인 건전 그쵸? 가주였죠. 네, 예. 그래서 뭐 운동회 때 그거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율동도 했던 기억이 나고 또 가요톱텐 같은데 나와가지고 그 대한민국 그 정수라 씨였죠. 네네네. 그 노래나 뭐 아니면 또 뭐였더라. 뭐 아무튼 뭐 예 그런 노래들이 되게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50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그래도 지금 우리 염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권의 큰 위해만 안 되면은 어느 정도 뭐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수들이 그 이후로 등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김은국 씨 호랑나비 이런 것도 나오게 됐고, 네네. 뭐 이승철 뭐 이런 가수도 나오게 된 거 90년대 초반 뭐 네. 서태지까지. 네, 그렇죠. 네. 그 뭐 신군부 노태우 대통령 때는 사실은 뭐 신군부라고 해도 좀 빗장이 서서히 풀리는 시기였으니까. 네. 노태우 그러니까 60 그다음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다음에 그 참여정부까지 예. 그 뭐 대중가요나 아니면 그 금지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이제 문화라는 거를 네.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려하게 되죠. 어떻게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 특히 네네. 압도적이었고 이제 노무현, 뭐 이명박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산업을 인식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장르구나 이게 이런 인식이 하는데 뭐 금지라기보다도 네. 뭐랄까 19금 야한 거. 술 담배는 안 돼. 음. 그러니까 이 1996년도에 그 음반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잖아요. 서태지의 힘이었죠. 정태춘 씨가 오랜 공을 들였지만 네네. 사실상 그 검열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이제 계속 요거를 좀 갖고 싶은 거죠. 네. 갖고 싶은데 정권이 좀 대중 친화적일 때는 야, 뭐 그런 것까지 해. 뭐 그럴 수도 있지. 정권이 보수적일 때는 잠깐만 술 담배도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럼 더 떠들어 볼까? 요런 맥락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제 90년대는 산업을 인식하기 시작해서 네. 이 검열이 더 완화됐다. 이제 요게 그래서 이제 저희 막말로 얘기해서 저희 이제 대통령 욕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그랬었죠. 점점. 이제 네. 각하자도 떨어지기 네, 시작했고. 그랬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사고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옆에 걸을 게 없으면은 많은 생각과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저는 좀 마련됐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검열, 금지곡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정말 누가 봐도 지금 심해 저 노래는 저건 좀 아니지 않아? 뭐 도덕적인 거를 크게 거스르지 않는 한 이제 저희 그런 거 가지고 나왔잖아요. 사실 박진영 야한 옷 입고 나왔는데 뭐 비닐 바지. 이거 좀 뭐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거 이제 아예 머리 염색했다고 서태지는 방송 정지당했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삐걱삐걱 그 노래 생각난다. 예. 그래서 뭐 졸라인가 뭐 그건 뭐 그 욕 말 들어가고 나왔다고. 뭐 네. 경찰들 욕도 하고 그랬었지만 예. 좀 문제는 됐지만 이걸 가지고 가수들 위협하거나 니네 다음부터는 방송 못 나와 밤무대 못 뛰어 음반 못 팔아
생계 위협까지 주지는 않았거든요. 이슈가 되고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뭐랄까 PC통신이 발전하면서 네. 서로 오히려 대중끼리 논쟁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그러니까 음. 대중음악 영역, 대중문화 영역이 일반 소비자 계층들이 서로 소비하면서 논쟁하고 발전시키는 이때 평론가 집단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이때 이제 속칭 얘기해서 고수들 이분들이 지금 말하자면은 한국 지금 평론가 시장을 또 주도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화 쪽에 많이 계시죠. 네. 하여튼 요 당시에 그래도 이런 풍토를 만들어 줬다.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빗장이 점점 많이 열리면서 사람들의 이제 표현하고 싶은 욕구들도 더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른바 뭐 그 뭐죠? 그 사탄을 숭배한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해갖고 뭐 되게 논쟁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좀 사회 분위기가 좀 많이 그래도 바뀝니다. 뭐 흔히 우리 얘기하는 이게 검열을 강화시키죠. 다시 네, 그 코드 인사. 코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던 말 아닌가요? 코드 인사는 하는데 음. 마음에 안 들다고 자르지는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뒷조사에서 너 이런 게 문제야, 너 이런 게 문제야 이렇게 치사하게는 안 했거든요. 네.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지우 한예종 교수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죠? 시인 시인. 네. 네.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네. 그건 좌파 세력이다라는 이유로 근데 추출하는 거죠. 문화예술인들 많이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았나요? 뭐 유인촌 씨 같은 경우 장관도 되시고. 아 이게 그 참 그때 네. 어이가 없어요? 제가 요 얘기를 네. 하면 좀 속상해. 그 4천억이 넘는 돈을 네. 대중문화에 쏘인다고 하면서 유인촌 장관이 이제 네. 이명박 때 문화부 장관이었잖아요. 네네. 발표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서 했죠? 소녀시대 SM 네. S3 본사에서 합니다. 아 그런 발표를? 국가 정책을 음. 한 기업의 한 장소에서 네. 그 SM의 대표였던 뭐 태연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네. 발표를 해요. 전 이 주차도 말이 안 된다. 제가 그거를 지금 시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 지금 정부에서 뭐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회의를 차원병원에서 했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뭐죠? 그 무슨 코퍼레이션이더라? 그 왜 현대자동차에 뭐 납품해서 뭐 몇 억짜리 했다는 정유라 씨 친구의 아버지가 한다는 그냥 중소기업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야.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SM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보편적으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인 이 돈을 네. 한류에 쏟아본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네네. 보면은 가관입니다. 중앙, 대기업, 네. 지역은 없습니다. 소수 말하자면은 창작자들 네. 이런 건 없고 네네. 말하자면 또 하나의 토건 사업으로 보여질 정도로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SM은 많이 컸죠. 뭐 흔히 얘기하는 3사 많이 컸죠. SM, JYP, YG, YG, 네네. 그다음에 DSP 이제 이게 대형 네네. 레이블인데 말하자면 이제 있는 자들 밀어주고 없는 자들한테는 그나마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때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네. 최소 상급비를 좀 지원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비판하는 분들 많아요. 예술가들한테 무슨 그런 식으로 저기 해주면 안 된다. 근데 네. 요 얘기는 좀 번외로 치고.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하고 네. 요 네. 그런데 이런 장치들이 그나마 있었는데 그조차 없어지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실종시키고 오로지 이제 주류 쪽에 밀어주는 네네. 그런 것들이 그래, 있었죠. 거대 산업으로 성장한 것 같기는 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니네 사찰하고 니네 다 나가. 그리고 마음에 들면 니네 팍팍 밀어줄게. 네. 이거 괜찮아. 돈 많아. 이런 것들이 노골화됐던 게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다시 시작이 되죠. 또 하나의 문화 권력이 돼버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오늘은 대중음악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염살롱에서 다음번에는 뭐 영화도 한번 얘기해보고, 그렇죠? 네, 뭐 스포츠도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와갖고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조금 더 검열이 이제 다시 생겨나면서 그게 과거처럼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면은 목줄을 잰다 이른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목줄을 재갖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금지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죠. 말 잘 들으면은 팍팍 지원해줘서 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자본주의의 또 다른 그 구조 안에 편입시켰다라고 네, 이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렇게 치사한 게 치사한 게 뭐냐면은 네네. 이게 밥줄을 쥐고서 못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야 너 까불지 마. 너 까불면 때릴 거야. 뭐 이러면은 무섭기는 하지만 아이씨 하고서 좀 저희가 뒤돌아보고 이렇게 좀 욕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네네.
이거는 밥줄을 쥐고 흔드는 거는 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저 가장 기본적인 자존심과 그다음 생계와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박근혜 정권은 친자본, 친기업 정책이었고 네. 저희 얼마 전에 그 블랙리스트 나왔잖아요.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 해갖고 네네, 한국일보에서 네네.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9,473명 크게 네네. 보도됐었죠. 네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조윤선 씨는 뭐 아니다 뭐 그분은 기술까지- 아시는 게 없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러시고, 본인이 그러시잖아요. 난 몰랐다, 모른다. 뭐, 이러니까. 아니다 사실 아니다 아시는 게 그러는데 없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분들 배제시키고 방송 출연 금지시키고 이랬거든요. 누가 금지당했죠? 대표적으로 금지당했다고 이야기하죠. 일단 뭐 이명박 시대부터 건너오면은 뭐 네. 김재동, 김미아 이런 분들 김재동 씨는 방송 계속 하지 않나요? 뭐 힐링 캠프도 했었고 요새 뭐 톡투 나왔다. 이런 거 하고. 제가 보기에는 네. 김재동 씨는 그래도 거물인 것 같아요. 이제 거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무명 연예인들 예술가 네. 있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9,000명이라고 넘긴 적어왔는데 네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서 했다라는 거는 네. 좀 이게 용납은 안 된 얘기지만 그럴 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상대방 후보했으면 니네 미워 여기까지 네. 좋아요. 근데 세월호 시국 선언했던 문화 예술인들 검열하고 뭐 배제시키고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검열하고 배제시켰다는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있나요? 일단 저는 언론 보도를 믿고요. 한국일보의 네네. 보도를. 보도 내용대로 한번 소개를 네네네네. 해줘보세요. 영화 감독 유승환 감독 아시나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군함도라는 거 곧 개봉 예. 예정이고 예. 유승환 감독이 베테랑? 네네네. 네네네. 그 감독. 네, 부당거래 뭐 이런 그렇죠. 거. 네네. 요즘 좀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하죠. 네, 그렇죠. 장르 네네. 영화를 찍다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김지훈 감독. 김지훈 감독 유명하시죠 그분도. 네네네. 네네. 그분 영화가 뭐가 있었더라? 최근에 놈놈놈. 네, 놈놈놈 네. 있었고 네. 달콤한 인생 있었고요. 이병헌 나왔던. 저기 뭐야 그 김영철 씨가 네네네.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뭐 이래가지고 그거 그렇죠. 대사- 왜 그러셨어요? 네네. 왜 그러셨어요? 이랬었죠. 예, 네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뭐였더라? 최근에 이제 그 공유하고 송강호가 나왔던 밀정. 밀정. 맞아. 네. 밀정. 네네. 예, 이제 장르 영화를 이제 안착시키고 있죠. 이제 김지훈 같은 네. 경우는. 예. 그런 분들도 그 금지 리스트에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갈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이분들도 이제 검열을 시작하거나 이제 사찰하겠죠.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이제 송강호 네네네. 송강호 씨, 네. 문소리 씨, 문소리 씨. 네네.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응팔에서 떴던 김성균이라는 배우, 젊은 배우 있잖아요. 그 네. 아빠 역할 했던. 네네 맞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었죠. 네. 그래요. 뭐 청문회에서 최근에도 뭐 이제 검열 사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세계일보 전 조한규 사장이 출석을 해가지고 뭐 그렇죠. 대법원장 양승조 대법원장이 뭐 등산이 어쩌는데 뭐 권선택 대전시장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기자회견 했었고요. 네네. 그러한 것들 소위 말하는 사찰 검열. 우리 지난번 방송 때 또 대전에서 촛불 집회할 때 학생들 그 교육청하고 경찰에서 이제 맞습니다. 체증이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감시한다라는 것만큼 그 위축들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오늘날 지금 현재 21세기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검열이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검열이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주셨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떠한 과거에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밥줄을 쥐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오히려 이제 잘하는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어떤 양극화를 초래한 예. 산업으로서 인식한 이유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텔레비전에도 굉장히 많죠.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거대 그 에이전시들이 나와서 이제 뭐 심사위원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 이런 프로그램 되게 많다는 얘기죠. 예. 그 대중음악이 물론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산업은 맞아요. 네. 사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일단 맞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고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좀 이렇게 심하다 아니면 공정거래에 좀 이렇게 위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 공공기관의 역할이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보면은 뭐 대중문화뿐만이 아니라 네. 보면 다 있는 자들, 가진 자들한테 쏠리고 있잖아요. 뭐 소위 정유라 씨 뭐 이대 입학도 그렇고. 그렇죠. 네. 네. 그분들 그 돈 없어도 잘 사실 것 같은데, 저 말도 사주고, 네. 기가 막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보면은 대중음악도
그전에 이제 박정희 시대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일제 시대 때 계속했던 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검열 이런 쪽이 셌는데 21세기 들어서는 정치 플러스 자본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검열. 자본에 대한 검열이 다른 게 아니라 네. 돈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혹은 좋은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필드라고 씬에 네네. 진출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SM, 네. YG, 네. JYP, DSP 이 4개 기획사의 가수들이 아니면은 그 왜 가수들 혹시 TV 최근에 나왔던 가수들 기억나시나요? 최근에 텔레비전 가수들 중에 많이 잘 안 봐서. 네. 네. 누구? 여기 거의 여기에 있는 가수들이 나오거든요. 슈퍼주니어가 13명이잖아요. 괜히 13명이 아니에요. 소녀시대는 9명. 유닛 활동하면서 그죠. 요즘 좀 많아요, 인원들이. 온갖 케이블 이런데 아이들이 괜히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 계속 뽑아내는 거죠.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 광고, 토크쇼. 그렇죠. 드라마도 나오고 광고도 나오고 뭐 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돌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획일화되고 저희 말하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젊지만 네. 가요 무대 빼놓고 저희가 볼 만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예 무슨 말씀이세요? 가요 무대 보세요. 저는 안 봐요. 이렇게 2000년대 들어서 자본의 저는 이게 검열이라고 자본의 지배라고 생각하는데 대중음악도 8기에서 상업화되고 했었는데 그전엔 그나마 다양성이라는 게 있었고 네. 서태지만 해도 데모 테이프를 7군데가 보내요. 다 떨어져요. 뭐 그 얘기 들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어찌됐든 데모 테이프를 보내서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를 통하지 않으면 그렇죠. 힘들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는 그나마 이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수가 어떤 음반을 냈을 때 이게 네. 1,000원이라고 해요. 네.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절반을 가져가는 건 이동통신사. 음원 다운로드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40원은 기획사. 10원을 가지고 작사, 작곡자, 가수, 그 다음에 연주. 1,000원이라면 100원이겠죠. 아, 예. 네네. 이렇게 해서 네네. 나눠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르고 내가 노래를 만들었는데도 저 90% 이상의 돈은 기획사, 이동통신사. 그래서 이제 신대철 같은 그 기타리스트가 바른음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걸 정상화시키자 하는데 바른 음원 협동조합.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요원하죠. 지금 애는 쓰고 있는데 사실 주류에서 지금 활동하는 가수들이 같이 동참해 주면 좋은데 거의 이름 없는 무명 뮤지션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막말로 해서 이제 이승환 같은 가수가 요즘 많이 나와서 광세는 노래는 부르지만 이승환도 이런 데 동참해 주면은 더욱 탄력을 받겠죠. 우리 가수들 가져가는 돈 얼마 안 됐는다. 네. 여기에다 그나마 가져가는 돈인데 검열까지 받고 있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 노래 부를 곳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수 창작자 스스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조차도 좀 어렵고 이제 이런 형편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창작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자본과 결탁되지 않는 이상은 대중들에게 알려질 채널조차 예. 마땅치가 않은 게 오늘날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팟빵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인 블로그 혹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는 요즘 좀 사양길 걷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수들도 뭐 좀 자기 목소리를 좀 더 세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해는 하는데 정권하고 싸우자, 기업하고 싸우자 이런 얘기보다도 이렇게 힘들다. 투잡이잖아요. 저녁에는 노래 부르고 낮에는 노가다 뛰고. 노가다도 일본 말입니다. 네, 아유, 네. 제가 용어를 순화시켜야 되는데 아, 낮에는 네네. 주경야도가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예전에도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시장 진입이 어려우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 정책이 혹은 저희 대전만 해도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창작자들을 좀 어느 정도 좀 먹고 살고 창작할 수 있게 좀 최소한의 조건을 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문화사업에 쓰이는 돈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나눠서. 그러면은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나 음악합니다라고 해갖고 무조건 뭐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홍보라고 하는데 네. 정권에서 저는 정부에서 이분들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 공간 속에서 작품, 노래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잖아요. 제시할 수 있고 요걸 가지고 좀 만들 수 있게 저는 일단 이 시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시간을 뺐나요? 뺏진 않지만
노래 만들 시간에 그림 그릴 시간에 일한다라는 건 좀 다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떤 단체, 문화예술 단체는 어떤 프로포절 프로젝트 이런 것들 써서 지원을 받고 연극을 하거나 어떤 공연을 이어가거든요. 네. 뭐 시립교향악단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전 지역의 작은 예술가들, 개인 혹은 뭐 밴드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걸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면 전 많이들 응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응모할 수 있는 그 판을 많이 깔아줘라 뭐 이런 얘기신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반박을 좀 해볼게요. 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반박하는 거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창조혁신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그 창조혁신센터에서 이런 친구들을 뽑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도 되묻고 싶네요. 네. 지금 계속 청문회에서 혹은 지금 계속 시민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공정하지 않다. 네네. 한쪽이 밀어주지 않냐. 그럼 이제 이 근거를 보여줘야겠죠. 저는 그 대전에 지금 상수 혁신센터가 있는데 네. 저 거기 어떤 일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봅니다. 직접 들어본 적 없는데 제가 음. 지난해 보거든요. 항상 이게 밝게 불이 켜져 있어요. 네네. 저 전기세는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생각 바꾸실 거 하나. 전기세가 아닙니다. 전기요금입니다. 전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정PD님한테 이거저거 많이 계속 지적받으시네. 여기에다가 제가 또 요 용어를 쓰면 또 지적받을 것 같은데 꾸사리를 많이 듣는 저희 방송 많이 들으세요. 제가 저희 제일 첫 번째 방송했던 게 상수도 민영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창조혁신센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이 그러니까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창조혁신센터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창조적으로 생각이 바뀔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도 중요하지만은 평소에 어떤 창작이나 창조적, 뭐 창의적 생각 이런 걸 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단 생활이 비교적 조금 안정이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좀 밑바탕이 되면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을 좀 덜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그 세계를 펼쳐볼까라는 상상을 할 텐데 그럴 여유 없이 너무 이제 쪼들리게 사니까 카드값 내야 되고 그쵸? 뭐 공과금 내야 되고 당장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이러한 생각들이 함몰되다 보니까 삶 자체가 그래서 더욱더 창조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게 아닐까. 차라리 그런 건물 지을 돈으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기초적인 생활함에 있어가지고 보탬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건물 짓자는 건 아니고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도청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민대학 뭐 이런 거 운영하고 네네네. 있죠. 그럼 예술가의 집이라고 있긴 있는데 네네. 저 이런 친구들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진입 장벽이 높죠? 그렇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비단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 이 친구들 담배 많이 피거든요. 네, 제가 이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네. 이 친구들이 공간이 없어요. 제일 담배 필 공간이? 담배 필 공간 혹은 수다 떨 공간. 네네.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못 앉아 있잖아요. 돈 네. 들고. 이 친구들 저는 뭐 담배를 피라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학교 집 빼놓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으슥한 공간 아니면 없어지면 그렇죠. 네. 뭐 이런 친구들 중에 음악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을 테고 예술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공부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테고 공부할 공간은 많아요. 저는 이 공간 네. 문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시내에 있는 그 창조 혁신센터 거기 들어가고 싶을까요? 요즘 친구들 사실 분위기 있는 카페 이런 데 좋아하는데 그것도 네. 진입장벽 거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교복 입고 나서 촛불 들면은 교육청에서 검열하는 시대인데 네. 그런 데 가서 앉아 있으면 니네 뭐해? 또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돈 지랄한다고 뭐. 저는 이 이제 공간이란 개념이 그런 것까지도 좀 열어놓을 수 있는 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놀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떠들고 있구나. 이래야 이제 젊은 친구들 그다음에 예술가들도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오늘 그 첫 방송이에요. 그 염살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염 실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주제는 대중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금지곡에 관련된 것들을 현 시대에 비춰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세세하게 그렇다고 네. 하면은 어떤 노래들이 어떻게 금지가 됐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바는 뭐고 이런 얘기들부터 뭐 노래뿐 아니라 영화도 아니면 텔레비전 뭐 드라마도 뭐 다양한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포츠도 그렇고, 네, 뭐 스포츠만 해도 뭐 가장 최근에 보면은 박태환 선수 이야기 있었죠. 뭐 김종 네. 차관이 뭐 이랬네 저랬네 뭐 이야기 있었고, 뭐 김연아 선수 관련해서도 있었고, 그에 비추어 이제 정유라 씨까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분석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실장님 준비 많이 해오실 거죠? 아, 자신은 없지만 예, 네. 우리 피디님이 시키면 해야죠. 마담님이 시키면.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대영 염살롱 네 실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이란 단어 참 설레이는 말이죠. 이 설레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곳이 대전 대흥동에 있습니다.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연극, 댄스, 목공,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청춘을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방송 녹음을 했어요. 어때요? 만족하세요? 정신 없습니다. 예, 우리 이 방송을 몇 명이나 들을지 한번 서로 예상해보죠. 저희가 이제 우리 방송을 팟빵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뭐 크게 이제 2군데에 올려요.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제가 한번 집계를 내볼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얼마나 들으실 것 같아요? 다음 만날 때까지. 글쎄요, 100명? 100명? 내기하는 겁니다. 100명? 저는 400명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방송 때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이 드디어 시사, 교양에서 예능에 진출을 했네요. 방송 규모는 커지는데 운영이 진짜 어렵습니다. 청취 많이 해주시고요. 청취 후원회원 가입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히 모아주신 정성, 술 같은 거 마시는데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